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 중턱.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하던 조선 신궁이 있던 자리에 이젠 안중근 기념관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모습과 저 글씨 태극기만 봐도 가슴이 띵을 생길 수가 없습니다. 고문도 두렵지 않다. 나는 조국의 첫 번째 선구자가 될 것이다. 신문 때 하셨다는 그 말씀의 울림이 참으로 큽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 도착한 이토 히로부미. 대한제국의 국권을 침탈하고 수많은 의병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전범이었죠. 안중근 의사의 의거는 일제통치 36년간 쉼없이 이어진 항일투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게 가게도네요. 안중근 집안에서 총 16분의 독립운동가가 나왔고요. 어머니 조마리아서부터 작은아버지, 그다음에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그 근자 돌림 형제분들, 그리고 생자 돌림 그 조카분들 학렬까지 독립운동에 참여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많은 분들이 서훈을 받은 집안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참 존경스러운 집안입니다. 안성룡. 근데 그분은 그 사진이 없네요. 안중근 의사의 여동생으로 그 이름만 알려진 안성녀 씨. 안중근 의사의 참 얼굴 없는 여동생의 사진. 그분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가 참 궁금하네요. 안중근 의사의 여동생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데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부산에서 안성녀 씨의 후손들을 만났습니다. 왼쪽에서 네 번째 계신 사진이 안중근 의사 여동생 안성녀 할머니 사진이에요.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사진입니다. 흐릿한 사진 한 장만을 남긴 채 1954년 세상을 떠났다는 안성녀 씨. 안중근 의사가 북간도와 연해주 일대에서 항일투쟁을 하던 시기, 그녀도 하얼빈에서 남편과 양복점을 하며 독립운동을 도왔다고 하는. 소리라든가 이런 거를 전달도 하시는데 주로 보면은 중국 거기에서 러시아 쪽으로 누가 또 이렇게 독립 자금을 조금씩 주면은 그걸 가지고 계시다가 러시아 쪽이나 그걸로 전달돼주고.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돌아가신 안춘생 씨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성녀 할머니로부터 전해지는 음식이 있답니다. 하여튼 중국으로 오셔가지고도 만두를 이 만두로 그냥 끼를 하고. 만주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겨울이면 만두로 끼니를 해결했다는 안성녀 할머니. 만두를 하면은 겨울 같은 데는 사람이 들어가질 만한 독에다가 한 두 도, 세 도씩 채워놨다 그래요. 삐져놓으면은 금방 어니까 국 삼아 이제 뭐 반찬 삼아 겸사겸사 이제 그래가지고 겨울에는 그거 가지고 많이 드셨다 하더라고요. 할머니의 만두에는 겨울 산삼이라 불리는 무가 많이 들어갔답니다. 끓인 식용유와 돼지고기도 넣었는데 만주에서는 돼지기름에 꽁고기를 사용했다는군요. 할머니의 조리법은 어머니를 거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국을 넣으시고 양손으로 꼭 집으셨어요.
딱 한 번만 눌러주시는 거예요. 만두가 되는 거죠 이제. 양손으로 접었기 때문에. 일본 놈들이 그거 하면은 안 될까 싶어가지고 빨리 막 음식을 해먹고 도망을 어디 가야 되고 진짜 저희 어머니 너무 빨리 만들으셔. 우리 한 개 할 때는 한 5개씩 만들어요. 쫓기며 황망하게 살아온 안성녀 할머니의 삶이 만두에 스며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 편지고. 안성녀 할머니는 안중근 의사의 여동생이라서 많은 고초를 겪었답니다. 네, 여기 보면 그 중국 고모가 소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 돌아오니까 할머니가 헌병대에 잡혀가셔가지고 전신은 구타당해 맨 상처였고 손은 가재를 물려 시퍼렇게 되었으면서도 뭐 건강한 대로 안중근의 친척과 독립군이 있는 곳을 대주지 않고 석방당해 오셨다. 안성녀 할머니 손에서 자란 외손녀가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기억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15일간 고문 받으실 때는 이미 안중근 의사께서 돌아가신 지 한 10몇 년 뒤에요. 20년 가까이 뒤인데도 안중근과 형제나 조카들이 계속 독립운동을 하니까 할머니도 계속 그렇게 시달림을 받았던 거예요. 안중근 의사의 가족을 향한 일제의 추적과 탄압은 집요했답니다. 안중근 의사하고 그 안성녀 할머니하고는 나이가 얼마 차이 나요? 바로 밑에 한두 살? 30대 안중근 의사가 그 이또 히로부미를 쐈잖아. 그러니까 그때가 할머니 한술뭐 20대 20대 후반 정도 네,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그럼 계속 피해 다니셨겠네요. 계속 피해 다니세요. 그때부터 형제끼리도 못 만났지. 잘 이렇게 피해 다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집안에서도 안중근 집안에서도 딸 하나 있는 거를 이제 모른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우리 기록상에는 사진 한 장 없잖아요. 안중근 의사의 의거 이후 일제의 감시를 피해 만주의 동북 삼성을 떠돌며 살았다는 안성녀 할머니. 따뜻한 만둣국 끓여 먹을 여유도 없었던 걸까요? 네, 맛있어. 지금까지도 이 집안에서는 명절에도 만둣국 대신 물만두를 먹는답니다. 저희 어머니시고요. 저 할머니와 같이 만주에서 독립운동 하셔 그랬습니다. 안성녀 할머니의 며느리인 오황선 지사는 10대 때부터 독립활동을 했답니다. 그 시절 만들어 먹었다는 주먹밥입니다. 김자진 장군 밑에 계시던 저희 어머니가 심부름을 많이 하셨는 것 같아요. 독립군들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이동을 하니까 가실 때 드시라고 이제 딴 거 넣지 못하고 상할 수 있으니까 밥만 해가지고 소금간만 해서 보내신 것 같아요. 무기와 장비가 열악했던 독립군은 일본군을 상대로 습격과 도주를 거듭하는 유격전을 펼쳤는데요. 여성 독립투사들도 함께했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한테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말을 너무 잘 탄다. 왜 말을 타셨어요? 하니까 그 근처 같은 무슨 전달해야 되니까. 하지만 독립운동을 하던 가족을 모두 잃은 오황선 지사. 그런 그녀를 며느리로 맞아준 사람이 안성녀 할머니였습니다. 사연 많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동지 같은 고부였답니다. 홍비지로 만드는 겁니다.
어머니하고 안성리 할머니하고 같이 그 만주에서 해 드시던 건데 뼈가 원체 싸잖아요. 또 지금도 싸듯이. 그래 그거를 꼭 꼬아가지고 뽀얗게 만드셨어요. 만주의 혹독한 겨울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값싼 재료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고부는 함께 독립활동을 했답니다. 안성리 할머니가 안중근에서 여동생이다 보니까 독립군 옷을 이제 만들어주기 시작했어요. 떨어져 놓은 꿈에도 주고 만들어도 주고 그래 이제 멀리 이제 있으면 그 이제 갖다도 주고 막 이렇게 일을 많이 하셨다 하더라고요. 독립군에게 군복은 그냥 옷이 아니라 조국의 상징이고 자부심이었죠. 후손들은 아직도 유산으로 물려받은 재봉틀을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재봉틀은 지금 70년이 좀 넘었습니다.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생계수단으로 이게 사주신 겁니다. 한국에 그렇지. 오신 다음에 이제 할머니는 연로하시고 몸이 조금 편찮으시니 이제 며느리한테 선물로 주시면서 생계 유지하라고 하신 거죠. 맨몸으로 해방된 조국에 돌아와 밤새 한복을 지어 생계를 꾸리셨던 어머니와 할머니. 그녀들에게 독립활동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고 힘들어도 감당해야 할 운명 같은 것이었죠. 이제 안성녀 할머니의 흔적은 후손들의 밥상에만 남았습니다. 옛날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독립운동 하실 때 그때 이렇게 잡수시던 음식들이 어려웠던 것을 한번 우리도 한번 되새겨 보자고요. 안중근의 여동생이란 사실을 드러내지 못한 채 은밀하게 독립운동을 했다는 안성녀 할머니. 그 기억조차 잊혀질까 후손들은 안타깝습니다. 그녀들은 주어진 고난 속에서 강인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누구의 가족이 아니라 그녀들 자신이 전쟁 같은 일상을 살아낸 독립투사들이었죠. 그래서 그녀들의 한 끼 한 끼가 눈물겹습니다. 때로는 강건하게, 때로는 눈물겹게, 때로는 묵묵하게 내 가족, 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여성들의 삶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홀로 구를 수가 없다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